한국은 예전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 최근 세계 최고 명문대학교 하버드에서 한국과 중국의 심층적인 관계에 대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학생들은 절대 강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로 항의했고 교수에게 해명을 요구하기까지 했죠. 이에 강연을 맡은 교수가 반발하는 중국인 학생에게 10분여간 팩트로 참교육시켰다고 하는데요. At least from the late 16th century, there is a very clear Korean identity, which is connected to the culture as it had developed during the Ming in China, but is still separate from it. 최근 중국인 여행객들이 유럽 공항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더 강국인데 왜 한국만 대우해주냐 라는 말을 하며 항의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이 갑자기 한국을 들먹이면서 땡깡을 부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점차 여행, 관광 입국을 재개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한국인에게는 특별 대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한국인 전용 통로로 아무 검사 없이 손쉽게 유럽의 입국 심사를 패스하는 한국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게이트에서 자동 입국 심사가 되는 나라, 즉 프리패스가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정도죠. 사진 속 한국인들은 비자 심사도 거치지 않고 출입국 관리인과 접촉하지도 않고 한국인 전용 통로를 자유롭게 빠져나갔습니다. 보통 입출국 심사를 위해서 기본 30분 이상, 많으면 몇 시간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여권과 얼굴만 인식하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는 해외여행 시 비자 면접이라는 절차까지 따로 받을 정도로 입출국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로 인해 신뢰성도 높기 때문에 이처럼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한국 때문에 머리끝까지 열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인입니다. 중국인들은 자동 입국 심사에 해당하는 국가도 아니며 더군다나 한국이 자동 입국 심사 국가에 속한다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상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 취급하며 절대로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이 우위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중국이 한국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니 발작적으로 화를 내기에 이른 것이죠. 중국인들은 이러한 태도를 어디에서나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아니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명문대인 하버드에서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이에 한 하버드 교수는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 라고 발언해 중국인들을 발칵 뒤집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하버드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하버드, 예일 등 미국 유수의 대학을 비롯해 세계 명문대학에서 역사 연구와 강의를 하는 명교수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가 있습니다. 학자와 교수로서 명망이 높은 그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이 동북아시아 중에서도 바로 한국과 중국이었는데요.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국이었던 나라입니다. 그 때문에 거대하고 오래된 자본인 중국의 바로 곁에 붙어서도 수천 년 동안 독립을 지켰던 한국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그는 정치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독립된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탱해온 한국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숱한 고난 속에서 피어오르는 야생화처럼 한국은 그렇게 꽃 피워나간 것이죠. 이날 강연회에서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독특한 관계에 대하여 설명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중국은 언제나 한국의 도움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중국은 한국과 우호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이를 순순히 인정할 리 없는 중국인 유학생은 교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반론을 펼쳤는데요. 그는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이며 속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속국이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으로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는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중국이 흉노, 선비, 몽골, 만주족 등 북방 유목민족의 속국이었던 기간이 무척 길다고 말했는데요.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는 한국이 중국 편에 서서 언제나 북방의 위협과 싸워왔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없었다면 아마 유목민들의 중국 지배 기간이 훨씬 길어졌을 거라 강조했는데요. 그는 한국이
한국이 중국의 큰 은인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 유학생은 조금 전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한 것은 잊어버리고 한국과 중국이 여러 차례 싸웠기에 은인일 수 없다고 우스운 항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교수는 팩트를 보여주며 중국은 은인인 한국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한국을 수차례 침략하는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다 라고 중국 학생을 참교육해줬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언제나 도와주었던 한국의 은혜도 무시한 채 수없이 침략하며 한국을 공격했던 중국의 역사가 드러나자 중국인 유학생들은 더 이상 항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중국의 역사가 침략과 지배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나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끈질기게 수천 년 동안 독립을 지켜내왔죠. 그래서 중국은 항상 독립적인 정체성과 뛰어난 문화를 지닌 한국에 열등감을 가져왔습니다. 크기는 중국이 크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한국을 따라갈 수 있는 면을 찾기 어려웠으니까요.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역사를 날조하여 한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고 꾸며내어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격지심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 날조와 정신 승리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도 한국이 자동 입국 심사 국가에 포함되는 등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대우받자 중국인들은 질투를 견디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국인들이 열심히 날조하더라도 세계인들이 거기에 넘어갈 만큼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는 최근 제국과 의로운 민족이라는 저서를 냈습니다. 이 저서에서도 그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주목하였는데요. 제목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제국은 종국을, 의로운 민족은 한국을 뜻합니다.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는 바로 한국인들의 오래된 독립적 정체성에 주목한 것이죠. 사실 서양의 민족 개념은 19세기에 들어서야 생기기 시작했었는데요. 이와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적 정체성, 즉 민족적인 의식은 서양보다 1000년 이상 앞섰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언제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제2의 지위를 가진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강한 국력을 지닌 한국은 중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북방 유목민족들처럼 중국을 정복할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은 물론 타국을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결코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던 한국의 평화적인 특성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이런 평화적인 특성이 언제나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고자 했던 중국과 비교가 된다고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민족성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계속하여 증명되어 왔습니다.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인데요. 같은 동북아시아인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민족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거두고 있는 뛰어난 문화적 성과의 근간에는 바로 한국의 수준 높은 민족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을 질투하는 나라들이 동서남북 전역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한국을 침략하고 수탈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려온 국가들이 바로 이웃에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 왜곡, 차별 등에서 버텨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고된 역사였으나 반대로 그것이 지금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힘으로 다시 우리의 진실된 역사와 제대로 된 인식을 세계로 알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